한국경제신문이 9시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네, 9월 2일 금요일 시장이 개장됐습니다. 8월 말, 9월 초가 겹쳐서 굉장히 정신없던 한 주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시장입니다. 사실 주초 그리고 지난주 후반부터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갖고 계신 게 사실이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역사적으로 우리 시장 9월이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가 좀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래일수도 짧고요. 확인해봐야 할 이벤트도 상당히 많은 9월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움직임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입니다. 상승폭이 생각보다 큽니다. 0.5%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159만 6천 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움직임 좋은데요. 2%, 2.6% 오늘 CLSA, HSBC, JP모건 외국계 매수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3% 이상의 강세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모레퍼시픽, 네이버, SK텔레콤 등도 상승세입니다. 지수, 시가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가 0.06% 오른 2033.92, 코스닥은 0.3% 오른 673.4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수 선물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특징주를 살펴드렸던 종목 가운데서 눈에 띄게 오르는 것은 포스코캠텍이고요. 1.8%대 상승세 기록하면서 사흘 연속 하반기 이익 개선 기대감에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상신 EDP 움직임도 좋습니다. 오늘 1.3%대 강세고요. 오늘 삼성 SGS 같은 종목들은 1.8% 이상 또 쉬어가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종으로 가보시죠. 자, 오늘 코스피 업종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의료 정밀이고 그 뒤를 운송장비가 이끌고 있습니다. 부산주공, 현대차, S충방, 삼성중공업 등이 오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통신주도 SK텔레콤의 상승으로 인해서 역시나 업종도 좋은 움직임 나타내고 있네요.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음식료 당배가 가장 큰 폭으로 오릅니다. 대주산업이 오늘 3.5% 이상 강세, 아미코젠이 2.5% 이상 오르면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아미코젠이 상당히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뉴트리바이오텍도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오락문화업종도 강세입니다. 제이웨이, 마제스타, 파라다이스, FN센터 같은 종목들 2에서 4%대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정경민 팀장님, 출발하고 있는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제랑 큰 그림에서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고 있어요. 네. 일단 코스닥 시장은 어제 반등을 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코스피 시장은 좀 강보합권에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그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제지표가 또 양호하게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이 좀 나오면서 미국 시장도 장 막판에 좀 극적으로 좀 돌아서는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심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원달러 환율 좀 다시 1,120원 밑으로 지금 가는 흐름, 또 유가도 좀 하락하는 이런 이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중립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플러스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급 상황은 지금 현재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는 한 580계약 정도 좀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코스피 오늘은 좀 사는 걸로 좀 출발하고 있네요. 외국인이 225억 정도 순매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만 하고 있던 기관이 어제부터 조금 매도가 약해지더니 오늘은 일단 플러스 쪽에서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반등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 선물도 시장 베이시스가 그렇게 강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게 또 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에서 이제 뭐 비차익으로 뭐 쭉 뺀다든가 또 뭐 차익에서 순매도로 전환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파생 시장에서 좀 중립적으로 지켜주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게 네. 본다 그러면 현물 자생적으로 좀 반등을 할 수 있고 또 버텨줄 수 있는 그런 힘은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한번 흐름을 살펴보죠. 삼성전자 오늘은 나쁘지 않네요. 삼성전자가 오늘 반등 성공하면서 다시 160만 원대 진입하는 모습에 나왔고요. 오늘 눈에 띄는 거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럴듯한 이슈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엔화가 조금 강세 쪽으로 좀 방향을 틀면서 다시금 자동차 쪽 강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LG생활건강 1% 중반대에 좀 강세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출 데이터, 뭐 G20 정상회담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반등의 주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네이버도 지금 80만 원대 중반을 향해서 계속해서 순항 중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해외에서 스노우에 대한 그 애플리케이션 스노우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뭐 좀 폭발적으로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는 또 다른 상승 여력을 좀 장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좀 그간 좀 꾸준히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가능성도 좀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아모레G 역시 이제 화장품 종목 좀 강세 보여주고 있고 그밖에 뭐 롯데케미칼이나 고려아연, 뭐 LG전자, 한국항공우주 그간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좀 강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아픈 점입니다. 삼성 SDI 지금 3% 넘는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뭐 SDI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갈리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좀 삼성전자 이런 이슈가 좀 수그러들 때까지는 좀 약세를 면치 못하지 않을까. 오늘 뭐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금 물량이 좀 나오는 걸로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코스닥의 주요 종목 한번 살펴보죠. 코스닥은 훨씬 상황이 좋습니다. 에너지가 좀 있어요. 지금 오르는 종목이 700개에 달하기 때문에 지금 뭐 상승 폭은 크진 않겠습니다만 상승하는 에너지는 코스피 시장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뭐 셀트리온도 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뭐 CJENM, 메디톡스, 로엔, 코미팜, 바이로메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거의 다 지금 상승에 좀 가 있고요. 파라다이스 3% 넘는 강세가 나오네요. 네. 오래간만에 17,000원대 중반까지 올라가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죠. 휴젤. 오늘 2.5% 가까운 또 상승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뭐 코오롱 생명과학, 오스템 임플란트, 헬스케어 쪽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코스닥 시장은 좀 반등을 위해서 뭐 갖은 노력을 하고 충분한 에너지도 좀 흘러 들어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고요. 코스피 시장, 거래소 시장은 자동차의 반전 그리고 어제 상승했던 종목들, 화장품이나 대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이 지금 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의 상승 여력은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윤범 PB님께서 지금 눈에 띄는 종목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오늘 시장으로 시작하는 걸 봤었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많이 안정화된다라는 게 좀 느껴지고요. 그 매수나 그러니까 등락으로 봤었을 때도 대형주 쪽으로만 몰리지 않고 중소형 쪽으로도 몰리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통신업까지도 오늘 뭐 강보합이나 상승 쪽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이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약품과 제약 그리고 화장품 쪽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는 약간 저는 이 그 컨텐츠나 제약바이오 이쪽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날은 시장이 굉장히 투자 심리가 안정화가 됐다라고 좀 느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출발과 같다라면 장 마감까지도 좀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안정된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못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도 있고요. 조정을 좀 받아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은 하지만 반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움직임이 거의 뭐 X자 곡선을 그리고 있네요. 네이버는 계속해서 상승세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스노우라는 어플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또 더해지면서 라인 상장 기대감이 약간 꺾이니까 또 거기서 치고 나가는 움직임입니다. 반면에 카카오는 최근에 반등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다시금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수급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외국인들의 매도가 거래소에서 좀 나와서 어제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거래소에서 오늘은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274억 매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이 181억 매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코스피 코스닥에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선물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650억 가까운 매도가 출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선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은 보합과 약보합을 왔다 갔다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 쪽으로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256.24포인트 코스피 200 그리고 9월물은 0.10%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급상승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조회수 순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조회수 순위 1위는 현대상선입니다. 2위는 삼성 SDI가 차지하고 있고요. 3위는 보성파워텍. 최근에 뉴스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순으로 순위가 정해져 있고 급상승하고 있는 조회수 주식장에서 살펴보면 1위 현대상선, 2위 보성파워텍, 3위는 셀트리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식장 특징주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자, 원달러 환율은 1,120원 선 어제 움직이다가 오늘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전반의 움직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매수 신호 발생.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선물팀 박종범 신호 차장 발생.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환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늘 달러 환율은 매수 신호 일단 발생. 전일보다 5.1원 떨어진 매수 신호 117원으로 하락 개장했고요. 현재 1,117원대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1,120원 선을 하회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어제 여기 NDF 시장에서는 장중 1,115원에서 24원대의 등락을 보이다가 달러 매물 출회로 결국 4원 정도 하락한 1,118원 선에서 최종 호가되었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간밤 뉴욕 매수 신호 외환시장에서 발생. 달러화는 초반 상승세가 유지되지 못하고 하락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예상외로 부진했던 8월 제조업 활동 부진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8월 ISM 제조업 지수는 예상치 52.0을 하회한 49.4로 발표되었는데요. 일단 예상치를 밑돈 것뿐만 아니라 2월 이후 매수 신호 처음으로 발생. 기준선인 50선을 하회하면서 달러 매수 상승에 신호 베팅한 발생.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달러화는 금일 예정된 미국의 8월 고용 데이터를 앞두고 달러 하락폭 역시 제한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은 지난주 8월 고용 데이터가 연준이 금리 인상은 시기를 결정하는데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만일 6월과 7월과 같이 8월 매수 신호 비농업부문 발생. 신규 취업자 수가 매수 신호 20만 명을 발생. 상회하는 호조세가 이어진다면 9월 금리 인상 확률도 50%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매수 신호 외환시장은 역시 발생. 금일 밤에 예정된 매수 신호 미국의 발생. 고용 지표를 앞두고 한쪽 방향으로 크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최근 1,120원 선을 중심으로 등락하는 제한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 면에서 본다면 월말을 지나오면서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 부담은 완화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역내외 결제 수요 유입에 따라 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강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매수 신호 판단됩니다. 발생. 매수 역시 신호 중기적인 발생. 방향은 오늘 예정된 미국의 8월 고용지표 이후에 설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상 외환시장 말씀드렸습니다. 네, 박종범 차장과 함께 외환시장 분위기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개장 후 9시 12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확인해봐야 할 투자 아이디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주제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냉기류가 도고 있는 기업 공개 시장, 스펙을 통한 우회 상장주에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IPO가 상당히 좀 죽어 있었다가 네. 또 활성화되는 분위기 나타났다가 또 하반기로 가니까 또 위축이 되고 있어요. 뭐 11월에 대여가 하나 기다리고는 있지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감하다고 하셔서 저 같은 경우 스펙이라는 단어가 네네. 조금 민감하죠. 예. 제가 생각했을 매수 신호 때는 발생. 지금 시장 자체에서 정말 유동성은 풍부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개인이든 아니면은 주식시장 전체에 대해서 봤었을 때도 유동성 자체는 풍부한데 과연 이게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러니까 이익을 내는 곳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한때 많이 이슈가 됐었던 매수 것이 신호 메자닌 발생. 펀드였을 텐데요. 메자닌 관련돼서도 지금 그렇다면 좋은 물건을 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는 매수 신호 시점입니다. 발생. 또 한 가지 IPO. 상장을 했을 때는 상장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었던 것들이 이제는 별로 재미가 없다. 아니면 오히려 시초가 대비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들을 상장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도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아이디어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사실 스펙이라는 것 자체는 제가 생각했었을 때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발상적으로. 네. 네. 만약에 공모를 해서 모은 자금에 대해서요, 90% 자체는 금융기관에 이제 신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상장이 폐지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도 안정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그냥 IPO를 진행을 하는 데에다가 비상장 주식을 사신다라는 것보다는 현재 시점에서는 안정성을 매수 신호 좀 더 발생. 추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스펙으로 진행이 되는 것들을 보셨을 때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면 스펙을 주도하는 데에 있어서 좀 성공 사례가 많았었던 M&A 기업이 여기에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도 조금은 살펴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은 중소형주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매기가 과연
빨리 올 수 있을까라는 데에서 저는 이 아이디어가 좀 시작이 됐었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시장 상황에서 오히려 좋은 기업들의 M&A가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올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IPO로 그냥 전통적으로 가시기보다는 스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민감하지 않군요. 오히려 이것을 좀 더 안정적인 투자의 원칙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스펙도 그렇고요. 좀 매자님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네. 그런 부분도 좀 정체된 시장에서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경훈 팀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예, 뭐 스펙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네네네. 같으니까. 네, 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아까 뭐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스펙 같은 경우는 미리 공모 자금을 이제 증권사가 받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합병을 통해서 이제 상장을 하게 하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억짜리 스펙이 있다 그러면 뭐 시가총액 뭐 밸류에이션을 한 회사가 한 400억 정도 되는 회사면 두 개를 합병시켜서 모아놓은 100억에 대한 그런 자금을 공모 자금으로 지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합병된 후에 종목명을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성공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중에 썬데이 토즈, 뭐 바디텍 매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좀 성공한 건데 요즘 몇몇 그런 스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합병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리 선반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모를 하고 뭐 공모주를 하고 이럴 경우에는 뭐 발품을 팔고 뭐 이렇게 해서 첫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많지만 미리 이런 것들이 시장에 녹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좀 시장의 안정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또 언제 어떻게 누구랑 합병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이렇게 자문을 많이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삼성 1호 스펙 뭐 이걸로 해서 누구랑 언제 할지 모르는데 여기다 뭐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네네. 거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증권사 직원이랄지 아니면 정보를 찾아보시랄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겪으면서 좀 정보를 모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펙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는 상당히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지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자료를 많이 보셔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의 하나다.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한창 화장품주들 비상장 주식들이 상장을 하게 될 때 스펙과 합병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은 이익을 보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종목과 합병을 해서 상장이 되느냐가 관건인 게 바로 스펙이니까요. 이런 부분도 정보를 잘 입수를 해야 된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토크 주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매수 신호 발생. 자, 미국 기업과 동조화되고 있는 헬스케어주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주제입니다. 자, 힐러리가 과연 대통령이 된다면 이라는 주제가 이 최근 제약바이오주의 가장 큰 주제 토픽인 네,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 어떤 대선 주자가 나와서 당선이 되고 이 헬스케어와 관련돼서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가 우리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국면에 있습니다. 정경훈 팀장님은 현재 미국과 동조화되고 있는 헬스케어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결론적으로는 헬스케어 하드웨어, 그러니까 의료기기 쪽의 움직임이 매수 향후 신호 뭐 발생. 제약 쪽의 움직임보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과거에 매수 신호 좀 발생. 어느 정도 큰 흐름이 나왔고 최근에 조정받고 있는 그런 대표 종목들, 그러니까 특히 의료기기 쪽으로는 우리가 좀 코스닥이 반등하면서 약간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최근 미국 시장 한번 보죠. 미국 시장의 특징을 좀 매수 신호 바라본다 발생. 그러면 약간 신기술, 약간 우리나라 작년 시장에 뭐 바이오 뭐 있으면 무슨 임상 실험, 매수 신호 뭐 발생. 일상 실험하고 있는 물질이 있다 그러면 너는 2천억짜리, 뭐 삼상하고 있다 그러면 너는 5천억짜리, 뭐 이러면서 바이오 기업들이 막 치고 나갔었잖아요. 성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미국 기업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특히 이제 IT 쪽에서도 약간 신사업, 뭐 자율주행이나 또 뭐 이미지나 뭐 이런 쪽으로 막 뭐랄까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라 그러면 엄청나게 치고 나갔던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근데 제약회사, 약값이 너무 비싸니까 내가 대통령 당선이 매수 되면 신호 약값 발생. 떨어뜨려줄게. 이게 이제 가장 큰 공약 중에 하나로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주 주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바이오 또 제약 이런 종목들도 함께 동조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이 IT 신호 종목들도 발생. 미국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좋으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도 같이 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미묘하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좀 바뀌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코스닥에 있는 힘을 쥐고 있는 게 그간은 IT였는데 이게 좀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펀더멘탈 실체가 있는 쪽은 뭐 바이오나 제약 같은 그런 큐어 쪽보다는
이게 언제 라이센스 아웃이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기 매수 때문에 신호 발생. 충분히 하드웨어를 가지고 실적을 어느 정도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헬스케어 의료기기 쪽으로 조금 더 매기가 몰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지고요. 결론적으로는 뭐 매수 유비케어, 신호 발생. 듀웍스, 매수 디오, 신호 발생. 루트로닉, 시젠, 뭐 인바디, 바텍 이런 종목들 다들 좀 익으실 거예요. 네네네. 이런 종목들의 좀 힘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코스닥 시장에서 어느 쪽으로 힘이 흘러가는지를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고 이 종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너무 민감하지 않은 제약바이오주가 아닌 거죠. 헬스케어에서도 하드웨어, 기기들을 생산해내고 디바이스를 생산해내는 업체들이 앞으로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윤보원 PB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현 시점에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가기에는 약간 바이오, 뭔가 새로운 매수 신호 신약에 발생. 대해서 기대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말씀 주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자들께서 손이 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네. 제약 바이오 쪽 이쪽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쉽게 손이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실적이나 매출 등에 대한 지수를 봤을 때도 굉장히 평이한 수준이어서 사실상 그 미국 시장에서의 제약 바이오가 약간 그 매수 신호 주춤하는 발생.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은 국내 시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지속이 될 것으로 지금은 보여지고요. 다행스럽게도 뭐 9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불식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빠르게 전환을 한다라는 매수 신호 어떠한 발생. 계기, 매수 그러니까 뭐 신호 기술 발생. 이전이라는 큰 계기가 있다라면 가장 좋겠지만 네. 그런 뭔가의 물꼬를 터주는 계기가 있기 전까지는 현재 상황처럼 좀 지지부진하게 또 일반 투자자들이 손이 잘 나가지 않는 그런 흐름이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 이전, 우리가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불리는 부분도 한때 시장에서 붐처럼 매수 일어났다가 신호 또 이 발생. 마치 유행처럼 또 갑자기 싹 없어졌어요. 이런 아주 큰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과연 제약바이오주의 상승을 이끌 텐데 또 언제 나올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한 제약바이오보다는 오히려 헬스케어, 의료기기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9시 22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매수 현재 신호 발생.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0.05% 내린 2031선, 코스닥은 0.03%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시초가 대비해서는 탄력이 다소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1% 이상 현재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래소에서 기관의 매도가 조금 다소 큰 폭으로 출하가 되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1,000억 가까운 매도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9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매수 특징주 신호 발생. 오픈스튜디오 최민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개장 특징주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의 전량 리콜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 배터리 폭발 논란 때문에 어제 2%가량 빠졌죠. 오늘은 다만 삼성전자가 1%대 반등에 좀 나서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60만 6천 원 선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만 어제 6% 이상 빠졌죠. 삼성 SDI는 여전히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매수 있는 신호 모습입니다. 자, 한편 중국의 추석 중추절 앞두고 중국 소비주들 흐름 좋습니다. 이 대표적인 종목으로 화장품주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오늘 상승세를 나타내고 매수 신호 있는데요. 발생. 아모레퍼시픽이 현재 2%대 오름세로 40만 3,500원 선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LG생활건강도 한번 살펴볼까요? 매수 신호 1.73% 오르면서 99만 6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해운주들 상승세도 눈에 띕니다. 흥하해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하해운 거의 상한가 지금 근접하면서 1,900원 선 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에 나흘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한해운, 페노션, 해운주들 일제히 동반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카지노주도 흐름 좋습니다. 지난달 마카오 카지노 매출액이 27개월 만에 플러스 성장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에 마카오 카지노 업체들 주가가 강세를 보였죠. 이에 오늘 매수 국내 신호 카지노 발생. 업체들 GKL 파라다이스도 오늘 흐름 좋습니다. GKL이 현재 5% 가까이 오르면서 27,350원 선 터치를 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도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2.6% 450원 오르면서 17,450원 선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월드 살펴볼까요? 이랜드 그룹의 유일한 상장사인 이월드가 이 티니웬이 매각 소식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각으로 이랜드 그룹의 좀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월드 현재 2%가량 오르면서 33,215원 선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 특징주 최민식 캐스터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갖고 나온 관심주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먼저 윤보험 PB 종목부터 매수 확인해 신호 보도록 발생. 하죠. 어떤 종목인가요? 시장이 시작했을 때보다 좀 힘이 빠지고 네, 있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을 잘 내는 기업으로 초점을 맞춰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닉인데요. 화장품주 관련됐기 때문에 뭔가 이슈화되는 거에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에 좀 초점을 오히려 더 둬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신호 2분기에 발생. 동사 같은 경우는 서프라이즈 실적을 보여줬는데 사실상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로 봤었을 때는 거의 800%가 넘는 그런 영업이익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들도 그동안 예상을 했었던 것보다 30% 이상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실 마스크팩 하나로 이 회사가 매수 신호 얼마나 발생. 매출과 영업이익을 가져갈까라는 의구심을 가지셨던 분들께 빵 터트려주는 그런 좋은 소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그 홈쇼핑 채널을 통해서 지금 제품 판매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홈쇼핑 채널을 지금 좀 더 늘려나가면서 확장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1분기에 평균적인 홈쇼핑 방송수가 그렇게 채워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기저 효과로 2분기에 좋은 그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호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채널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 그리고 하반기까지도 이에 대한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 그런 실정이죠. 화장품주는. 그래서 중국향의 마스크팩 ODM 자체가 지금 현재 중국의 공장 자체가 계속해서 풀 캐파로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수율을 거의 못 맞춘다 이런 네.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성장세는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좀 불안하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슬림화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과연 실적을 잘 낼 수 있는 탄탄한 기업인지라고 봤었을 때는 제닉이라는 기업을 지금 현 시점에서도 매수하시는데 무난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내외 수주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숫자도 나오는 기업 제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닥권에서 조금씩 다시 올라오고 있는 움직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탄력적으로 더 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정경민 팀장의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저는 한글과 컴퓨터. 네. 라는 종목입니다. 줄여서 한컴이라고 많이 말씀하죠. 네. 제가 이제 다른 이제 그 외부 활동을 할 때 이제 강연이나 이런 걸 할 때 보통 이제 많이 시켜보는 게 동업하고 싶은 기업 한 10개만 적어보라고 합니다. 5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 사유를 좀 적어보라고 하면 대부분의 이런 매수 신호 사람들이 발생. 적는 게 독점적이다. 재무 구조가 좋다, 이익과 자산 가치가 좋다 이런 것들이 좀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충족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기업이고 누구나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는 다 아실 것 같아요. 포인트로는 이제 하반기 실적이 이제 재성장되는 부분하고 워낙 큰 낙폭을 보였다라는 점을 좀 들고 싶습니다. 2분기 실적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컨센서스를 충족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좀 과도하게 좀 주가가 좀 하락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펀더멘탈의 훼손보다는 연기금이나 투신권에서 매수 신호 발생. 코스닥의 비중 조절 때문에 약간 수급적인 그런 이제 마찰적 요인이 아닌가 좀 싶고요. 신규 소프트웨어 매출하고 이제 우량 자회사 이런 부분을 좀 들어본다 그러면 하반기에 외형 성장은 충분히 좀 기대가 됩니다. 지금 G20 그런 회의도 가고 있는데 경제사절단에 매번 빠지지 않고 가는 게 이제 매수 신호 한컴의 매수 신호 대표신데 발생.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좀 참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포함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미국의 소프트웨어에 반감을 갖고 있는 나라가 몇몇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몇몇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출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게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한글과 컴퓨터를 단독으로 좀 선정을 했기 때문에 타 교육청이나 기관들도 이게 좀 따라갈 그럴 가능성도 높게 좀 보고 있어요. 약간 철밥통과 같은 그런 기업입니다. 국내 뭐 대표적인 독점적인 소프트웨어를 좀 가지고 있고요. 과거 평균의 그 PER 밸류에이션이 22배 정도, 20배 위에서 좀 형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가격대에는 14배, 매수 15배 신호 발생. 정도입니다. 하반기에 좋은 컨센서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과도한 하락을 보였다라는 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뭐 네. 상승은 둘째치고 반등은 어렵지 않게 쉽게 할 거라는 그런 이제 논리에서 가지고 왔고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데 PER 밸류가 역대 최저라면 말 그대로 반등이 좀 빨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매수 대표적인 신호 발생.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밸류에이션의 회기는 좀 빠르게 될 것이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면서 오늘은 한글과 컴퓨터 제시해드렸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제니까지 만나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 윤보원 PB, BK투자증권 편교스탁 라운지 정경민 팀장과 함께 오늘 출발 토크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8%포인트 상승하면서 3분기 매도 연속 신호 발생. 0%대 성장률을 매수 신호 기록했습니다. 발생. 현대상선 사장 후보에 유창근 인천항만공사 사장 임명됐습니다. 윤북은 삼성전자 사장은 북미, 유럽의 고급 매수 가전으로 신호 본격 발생. 진출한다는 포부를 내세웠습니다. 정부 2020년까지 국도와 지방도 확장 개량에 나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네,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료주들이 2분기 실적 쇼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음식료주 업종에 대한 투자 방향은 어떻게 전개를 해내가야 할지 메리츠존금증권 김정욱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애널 선정부터 먼저 축하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음식료 업종 지수가 연초 대비 거의 한 20% 가까이 하락했어요. 네. 주가 부진의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이 가장 큰 주가 부진의 원인이었습니다. 네. 그 실적 부진이 예상했던 이유는 원가에 따른 이제 예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음식료 지수가 좋았던 시기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당시의 배경은 곡물가격이 11년, 12년도에 그 절대가격으로 고점을 찍고요. 그 이후 4년 동안 곡물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음식료 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없어지는 시기였습니다. 네. 그에 기반해서 영업이익도 매년 20%씩 증가하는 모습을 14년 이후 보여줬었고요. 근데 이제 15년 들어서는 더 이상 곡물가격 하락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곡물가격은 하방을 다진 상태에서 유지가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16년도에는 오히려 곡물가격이 대두와 원당을 중심으로 각각 바닥에서 20%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이 음식료 업체들이 2분기 이후 3분기, 4분기까지는 실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고요. 2분기 실적은 그런 의미에서 실적 부진을 확인한 시기였고 매수 신호 이제는 발생. 그런 실적들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음식료 투자에 있어서 전체 지수는 당분간 좀 더 쉬어갈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매수 신호 발생. 3분기의 전망은 어떤지 일단 궁금합니다. 네. 실적 쇼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회복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회복은 제가 작년에 기저가 나왔던 4분기 실적 이후가 올해 실질적인- 4분기. 예, 예. 네. 작년도 4분기 때 기저가 매우 낮기 때문에 올해 4분기 일부 업체별로는 회복이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3분기까지는 업체별로는 실적의 방향성이 많이 나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의 증가를 예상하는 업체들은 KTNG와 제일제당 그리고 기대치에 부합할 업체들로는 롯데칠성과 하이트진로